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어제는 지방에 있는 경매법정에 다녀왔습니다. 7.10 대책 이후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의 경매법정의 분위기도 궁금했습니다. 어제 제가 KBC 기여를 읽어드릴 때 전국적으로 하락하는 지역이 두 지역 빼놓고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다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다녀온 곳은 충주에 있는 지원입니다. 충주지방법원인데요. 59건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낙찰은 23건이 되었습니다. 종목별로 진행된 사건 수를 보면요. 농지와 임야가 합쳐가지고 35건 정도가 됩니다. 많지요. 그리고 공장도 있었고요. 주택으로는 다세대가 건수가 많았고요. 아파트는 12건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요.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거는 아파트가 한 건이 최고 12명이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다세대에는 1명이나 2명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이 유찰이 된 첫 번째가 아니라 아파트는 1회 유찰된 80% 이상으로 많이 되었고요. 다세대의 경우에는 두 번이 유찰되고 난 64%대에서 던지기 형식으로 해서 금액을 낙찰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임야나 농지도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낙찰받아가는 사례가 조금 많았습니다. 어제 진행된 경매 아파트 사건 중에서요. 여기는 채권자가 이 소유자에 있는 3개의 물건을 같이 경매로 넘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유자는 1명이죠. 요 분이 보면은 이 물건 외에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요 물건에서 지금 낙찰이 신건인데요. 신건 진행하는 물건에서 100%보다 넘게 한 분이 낙찰받아 갔습니다. 요 낙찰자의 이름과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세입자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물건은 한 번 유찰이 된 상태에서 8,677만 5천 원으로 해서 받아갔습니다. 97.5%이죠. 여기가 12명이 들어갔어요. 2등의 가격은 8,500만 원입니다. 요 사건과 요 사건을 비교 한번 해보시면요. 감정가가 동일합니다. 근데 얘는 2층에 있는 물건이었고요. 얘는 9층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로얄동의 9층. 물건으로 보게 되면 얘보다는 이 9층에 있는 물건이 훨씬 더 감정가가 높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 9층에 있는 물건이 기본일 수도 있고요. 2층에 있는 물건이 수리가 아주 잘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제 이 가격이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물건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제 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신건으로 낙찰을 받아간다. 그리고 1회 유찰된 거는 12명이 경제를 했다. 근데 12명이 모두 다 실입주자라는 거예요. 실거주할 목적으로 낙찰을 다 받으려고 들어가진 않았겠죠. 이유는 투자자도 아직도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이렇게 동일하지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부 상태를 논외로 하게 되면요. 요거는 가격을 낙찰을 잘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최근에 낙찰 사례를 봤습니다.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낙찰 사례를 보면요. 올해 들어서 5월 달에는 거의 다 80%, 82%대 낙찰을 받아가다가요. 최근에 들어서 100%, 98%까지 올라간 거가 보이시죠? 그리고 감정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때의 감정가보다 이 두 건이 감정가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여서 낙찰가율이 올라간 게 가격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낙찰가율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죠. 해당하는 아파트가 가격이 8,900만 원 어때요? 가격이 저렴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곳에 실수요층은 좀 두터운 편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공급됐던 물건들이 입주가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전세는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쟁하는 걸 보게 되면요. 불렸을 때 아파트에 그 낙찰된 분들이 법인보다는 개인이 많았고요. 입찰하는 분들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낙찰받아 가는 그 수익률 면에서도 지금 저희가 취득세나 7.10 대책 때 굉장한 세금들이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아직 실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급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이제 보유할 때 보유세도 그렇고 해서 법인으로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경쟁률이 낮아진 상태이죠. 그리고 이 물건에 혹시 실수요자가 들어간다 그러면요. 투자자보다 실수요자가 강세인 시장입니다. 전세가 부족한데요. 요거를 전세 부족한 거를 낙찰받아서 잘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요. 정말 소액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해당하는 아파트에 KB 리본에서 아파트 시세를 갖고 와 봤습니다.
위에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고요. 밑에는 전세 가격입니다. 근데 이 끝에를 보시게 되면요. 매매 가격은 보합인 상태에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죠. 현장에서 매물을 확인했을 때요. 동양에 있는 물건이 8억 5천 8,500대이고 전세는 그 물건을 조금 수리해서 놓으면요. 8,500에서 9,000까지도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전세가 부족하고 해당하는 전세 수리만 잘 되어 있다면 높게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상태이죠. 그럼 방금 얘기한 아까 그 9층에 있는 물건이 8,600대에 낙찰을 받았죠. 8,700이라고 해도 동층이 좋다 보니까 9천만 원으로 전세를 세팅한다고 해도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점이 될 수 있고 해당하는 물건이 예전에는 1억 2천대에 형성이 되었던 것으로 지금 현재 9천대라고 그러면 한 3천 정도가 빠진 상태이죠. 그쵸? 그러면 이 가격보다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규제가 강해진다고 해도요. 가격이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시장에서 더 빠지기는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부동산 지인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 끝을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가격의 변동을 보시는데요. 제가 앞에 영상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강도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요 연도별 여기 매매 시장 강도 요거 요 파란 색깔이요. 끝에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강도가 굉장히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입주 물량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요런 시장에서 가격의 반등은 수요와 공급의 그 원칙에 의하게 되면요. 어때요?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 현재 전세 물량이 많이 없고 전세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투자금이 소액이고 뭐 정부가 강해졌다고 해도 다주택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정말 소액 자금으로 한두 건씩 이렇게 해보고자 할 때는요. 그래도 요런 시장이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면서 소액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종부세 걱정이 노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현재 인제 갖고 있는 물건 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아까 1억 미만이었죠.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요런 물건은 몇 개가 돼도 개인의 이름이라 그러면 종부세 걱정은 그래도 부담이 적겠죠. 하지만 이제 취득세는 세대별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앞으로 인제 취득세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인제 조정을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요런 물건의 요런 경매 사건의 물건도 좀 기회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 다녀와서 인제 당연히 저희는 임장하면서 제가 맛집을 항상 다니죠. 예. 충주에서는 이 메밀막국수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 탕금호가 있어요. 탕금호에 요번에 인제 이런 드라마를 찍으면서 했던 그런 장소들이 있어서 밥 먹고 한 1 시간 정도 여유를 부리는데요. 경매 물건이나 입찰하고 그리고 임장하기 전에 식사하고 약간 한 끼의 행복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힐링되고 오는 느낌이었어요. 어제 그런 경매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을 하고 인제 목적은 원래 다른 경매 물건을 임장을 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인제 2 건을 추가로 임장을 했는데요. 해당 지역은 아니고 쪼금 더 멀리 갔다 왔어요. 거의 동쪽에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거의 종달았던 것 같습니다. 가면서 볼 때요. 두 물건 중에서도 한 건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또 입찰할 물건을 또 찾았습니다. 경매 정보지로 볼 때와 현장에서 가 보고 조사를 해 보고 나서의 그 물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뭐 구름도 쪼금 많고 비도 간간히 오고 했지만 약간 여행의 느낌으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인제 경매 지방에 있는 법정에 다녀온 분위기는요. 아직 7.10 대책이 발표했지만 개인이 들어가는 입찰 경쟁력은 아직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핫했습니다. 그 대신에 다세대나 토지 요런 것들은 2 회 이상 유찰이 된 다음에 최저가에 살짝 던지는 그런 모습으로 1 명에서 2명 정도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제 토지라든가 관심이 좀 있으신 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에 있는 다세대는 접근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다세대는 지금 정부가 인제 강하게 나와 있는 대책에서 쪼끔 더 이렇게 비껴나가서 틈새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번 주나 다음 주 계속해서 그동안에 잠깐 보지 않았던 빌라 임장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은 빌라 임장하는 방법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책은 제가 2017 년도에 썼던 책인데요. 요 책은 거의 다 빌라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경험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리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취득세가 4.6% 잖아요. 지금 취득세 중과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요즘에 아파텔이라고 하죠. 예, 분양할 때 아파트 공급하고 그 옆에 단지가 아파텔이라고 해서 공급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뭐 다세대나 아니면은 아파텔, 오피스텔 요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지방에 경매업종 다녀왔을 때요. 전부 다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래도 현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더라. 여러분들 너무 규제 속에서 머리 아파하시지 말고요. 저처럼 살짝 현장 임장을 다녀와 보세요. 머리가 오히려 깨끗해집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점심도 맛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